안녕하세요. 황녀의 쌀아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1년의 연애, 1년의 결혼 생활을 마지막으로 이혼을 하게 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제가 남편과 26살에 만나 연애를 1년 하고 결혼을 하였고 결혼 생활 1년 후 이혼녀 꼬리표를 달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시월드라는 곳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 그리고 남편 몰래 이간질하는 일들로 인하여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일 법원 갔다가 이것저것 마무리 지을 겸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헤어지려는 중에 마지막 날까지 제 속을 뒤집어 놓는 그 사람을 보고 전 정말 지금껏 제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낍니다. 이런 남자와 1년을 한솥밥 먹으며 살았습니다. 작년 2월 13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날짜를 보니 2월 14일 딱 하루 차이로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된 것이 좀 아이러니하고 씁쓸한 마음까지 드는군요. 지금까지 결혼을 하면서 서운하고 힘들었던 감정, 그리고 제 속마음을 사연으로 말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제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 이 그지 같은 남자를 만난 게 후회된다는 게 맞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이 지금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그지 같은 남자와 헤어지기 더 편했던 건 사실이네요. 결혼하기 전 다른 사람들은 혼수가 오가고 하였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 친정도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그러는 시댁 또한 도움 하나 없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가진 돈과 제 돈, 그리고 대출받고 집을 구해서 맞벌이하고 예물도 딱 반지 하나 했습니다. 그만큼 시댁이나 친정이 그리 잘 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우리 돈으로 나름 야무지게 살림살이 구해서 행복한 날을 기대했지만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혼인신고한 후부터 그 사람과 시댁 사람들이 변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예민하고 적응해야 하는 시기라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지만요.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급전이 필요하다며 20만 원만 붙이라고 하였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 또한 월급이 박봉이라 생활하기 빠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정이 있겠지 하며 몇 주간 돈을 들였는데 어느 날은 뜬금없이 필리핀 여행을 간다며 3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그것도 아들한테 말을 안 하고 제게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어디냐고 어머니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도 대출 이자 갚는 거 빠듯하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그 돈 안 줬다고 시어머니 삐지신 겁니다.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니 언니 어쩜 그럴 수 있어 라며 화를 내길래 저 또한 같이 언성을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시집 온 지 얼마 됐다고 집에 분란을 일으키냐며 요새 며느리들은 다 그러냐고 대뜸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가 23살밖에 안 먹은 계집애가 정말 지가 어른이냐 말하는데 정말 열이 받더라고요. 그냥 쫄랑 지 오빠한테 전화해서 내가 뭐라고 했다는 둥 어머니도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였더라고요. 그런 저만 미친년 만들고 그 남편이란 인간은 진짜 결혼하고 효자가 됐는지 네가 우리 엄마랑 동생한테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냐며 자기네 식구들 편을 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남편인데 부모님과 시누이 말만 듣고 제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가족에게 꼭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어야 됐냐고 되려 제게 화를 내더군요. 정말 그 모습에 상처되기도 하고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그 후 8월 초에 어머니가 집에서 친목회를 하신다고 하였고 일찍 퇴근하고 와서 음식을 장만하라고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회사에 반차 내고 시장 가서 음식할 재료를 사 집에 가서 나름 열심히 해서 5가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양념갈비, 잡채, 단호박 로스, 양념갈비, 잡채, 단호박 로스, 각종 튀김, 각종 나물, 그리고 밖에서 사온 초밥이랑 회, 최대한 신경을 쓰고 정성스럽게 장만을 했어요. 제 나이 또래의 저 정도 음식이면 그냥저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계모임 오신 아주머님들이 정말 요리 잘한다고 싹싹하다며 제 칭찬을 하셨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이 좋았는데 근데 시어머님은 친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에이 갈비 맛이 좀 그렇지?
입맛에 맞지 않아도 니네들이 이해해줘.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음식을 아직 잘 못해. 이러시는 겁니다. 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며느리 칭찬을 못해줄 망정 그런 식으로 말하시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서운했습니다. 친구분들이 다 가시고 난 후 설거지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가씨가 밤에 공부하고 오더니 대뜸 언니, 음식 좀 배워야겠어요. 엄마가 그러던데 대접한 음식이 짜고 맛없고 창피했다고 그러네요. 어쩜 그 나이 먹고 음식을 그 정도밖에 못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패버리고 싶을 심정이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좀 지나서 거지 같은 남편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 갔을 때도 기분이 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졸이고 그 인간은 대졸이고요. 모인 친구들과 남편은 대학 때 자기들 동아리 생활 그런 이야기만 하고 저만 소외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 친구 한 명이 제 표정을 보더니 제게 말 한마디를 건네게 되었고 그 사람이랑만 이야기를 했네요.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몸이 안 좋았고 만약 안 아팠으면 대학교를 졸업했을 텐데 학교 다녔을 때 휴학을 하고 치료받다가 그냥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집안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고 학비도 부담스럽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대학교 졸업장을 포기하고 알바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오랫동안 다녔지만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월급을 올려줘도 처음 기본 급여가 작았기 때문에 적어요. 아무튼 남편이라는 작자가 남보다 못하더라고요. 부부 동반 모임 이후부터 그 사람이랑 트러블이 많아졌고 매번 마주치면 싸우고 집안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제게 그러는 걸까 했는데 어머님과 시누이가 제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 남편한테 말하고 저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시댁에서 결혼 전에는 잘해줬는데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는데 남편과 이혼 결정 후 아가씨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해요? 언니가 우리 오빠 좀 잡아줘요. 이러면서 마지막 말에 를 붙인 거예요. 서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여서 신우가 그런 톡을 보낸 것이 제가 볼 때 비아냥거리며 가식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일로 싸우면서 서로 실망을 해서 이혼을 한 거고요. 신우란 인간과 가족, 그 엄마라는 작자가 한심하기도 하고 아직 풀리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어 집으로 일단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판에 일단 부딪히며 한바탕 할 마음도 있고 짐 챙길 요량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간 사이 그 모녀들이 와서 대뜸 여기서 살기에는 뭐 하지 않니?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제가 벙쪄서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이봐요. 여긴 그쪽 시엄마가 한 푼도 도와주지 않고 네 아들놈이랑 반반 부담하고 공동 명의인 거 모르시나 보네? 당신들 지금 여기 차지하려고 하는 거? 와, 진짜 완전 철면피네. 안 쪽팔리세요? 그런 얼토당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고 바로 방 뺄 거니 그리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이 나가려면 집이나 쳐 가져가 라고 또 하는 거예요. 저도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너무 열받아서 막말을 했네요. 이런, 야, 나도 너희 같은 거지 같은 집구석 사람들이랑 살 생각 추워도 없고 결혼할 때 어쩜 돈 한 푼 도와주지 못한 무능력한 집구석에서 무슨 권리로 이 집을 탔네? 결혼하고 며칠 안 돼서 대출비 때문에 허덕이는 아들 집에 맨날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고 끝내는 뭐? 해외여행 간다고 300을 달라고? 정말 개념을 반말하듯셨네요. 라고 말하고 신우라는 연한테는 개념을 밥 말아 먹는 행동하는데 그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널 데리고 가겠냐? 그런 정신 상태면 혼자 살아라. 야, 정신 차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아주 모녀가 쌍으로 지랄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말이 심하긴 했지만 속은 시원합니다. 그날 저녁에 전화기에 불이 나긴 했지만 제가 받을 이유도 없고 받자마자 스트레스만 쌓이니 간단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간만에 친정 언니랑 밥 먹고 노래방도 가고 해서 풀고 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아보려는 꿈이 있었고 없는 살림도 하나씩 장만하면서 행복만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시댁도 제게 잘해줘서 없어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갈 줄 알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연애 1년, 결혼 1년, 나의 인연 그냥 바다에 날려버리고 다시 시작하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결혼은 현실이고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생활이 이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결혼 잘하세요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